잘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 지수함수지만 핵심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랑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틀 자체가.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모형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느 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걸 대입하는 거는 함수에서 늘 기본적으로 해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2차 함수가 됐든 1차 함수가 됐든 늘 유리함수, 무리함수 어디 가서도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앞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 까먹었으면 걔는 또 다시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의 차이점은 수학을 잘했다 못했다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진도 속도는 늘 앞에 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 거를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앞에 거를 다시 설명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근데 앞에 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럼 앞에 거부터 다시 하나씩 다 설명해줘야 돼. 2차 함수를 몰라? 2차 함수부터 설명해줘야죠. 어떻게. 그래야 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소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나 이런 부분들은 고3 졸업할 때까지 써먹어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고3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되는 애들은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2차 함수 너네 기억해야 되는 게 미적분 하잖아. 미적분 하면 2차 함수 모르는 순간 3차, 4차 함수 난리 납니다. 왜냐면 3차, 4차 함수 가지고 미분하면 2차 함수 만들거든? 그거 가지고 2차 함수 푸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지수함수가 뭐냐? 지수함수가 뭔지를 먼저 해야겠죠. 자, 지수함수는 A가 일단 1이 아니어야 하고요. 조건이 A가 1이 아니어야 하고요. A는 0보다 클 때 A는 0보다 클 때 우리는 Y는 A의 X제곱 형태, 그러니까 지수가 X,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S라는 변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A가 1을 보지 않는 이유는 다른 1이라는 값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지수함수기 때문에 1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A가 1일 경우에는 뭐가 돼? 1이죠. 1 다. X에다 뭘 넣어도 1이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그냥. 맞아요? A가 1일 경우에는 상수함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1을 보지 않는 거야. 1을 넣어서 함수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기본적인 지수함수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수의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1이 아니고 0보다 크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는 큰데 일단 1이 안 되니까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자,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1보다 클 때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X값은 우리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랑 달라진 점은 지수에다가 우리가 실수를 넣기 시작했잖아요. 유리수나 뭐 분수, 음회정수 다 넣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수를 확정을 했잖아. 이걸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야, 그 앞에가. 그래서 이제 지수에다가 실수 전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자, 그래프는 X축 위에만 그려지죠. 애초에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 자체가 A X제곱을 하게 되면 다 양수만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닌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시면은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죠. 계속 늘어나긴 합니다.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돼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1대1 함수죠. 그렇죠? 증가함수와 감소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냐면 X축 아래가 비어있잖아요. 공역이 애초에 공역이 실수 전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역도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입니다.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공역에서 비는 구간이 생기죠. 대신 x 하나에 y 하나니까 1대1 함수는 되죠. 그쵸? 이건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너네가 앞에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일 때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방금 말했던 1대1 함수가 된다. 물론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됐죠? 그러면서 정의역에 제한을 두면은 역함수도 존재한다. 얘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무리함수 같은 경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 전체라고만 두면은 1대1 함수잖아요, 걔도. 근데 우리가 잘못 이제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제한을 이제 어느 범위로 특정하게 제한을 두면서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역과 치역에 일반적으로 제한을 둬서. 1대1 대응은 그냥 아무렇게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대1 함수도 정의역 특정 구간에서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한.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이 가야 돼.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왜냐면 너네 앞에서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문제 나오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걔가 1대1 함수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대체적으로. 맞죠? 1대1 함수라고 조건을 주면은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풀었어요. 문제 접근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2학년부터는 이제 증가와 감소도 중요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얘까지 같이 끌고 가야 돼요. 증가 아니면 감소인 거를 같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지수로그 함수에서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언제냐면 미적분 할 때이긴 해. 증가와 감소를 더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단어는. 근데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지수함수도 구할 건데 어차피 오늘은 역함수를 구하진 않을 건데 역함수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로그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로그는 같이 갑니다. 항상.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책에 잘 보시면은 여기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없네? 뒤에 있나? 아마 뒤에 있을 거야. 역함수에 대한 얘기 있다. 그래서 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증가 또는 감소함수.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했던 방식으로 얘기하면 증가함수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맞죠? 감소함수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지수함수도 유리함수 때와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하냐면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 뭐야? 함수가 점점 다가가고 있는 선이죠. 그쵸? 함수가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선을 우리 점근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 지수함수는 어디에 다가가고 있어? x축에 다가가고 있죠. 맞아? x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축입니다. 그럼 우리 x축의 다른 이름이 뭐지? 그쵸? x축의 다른 이름 y는 0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근선을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x축이라고 잘 말하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x축이라는 이게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x축이라는 말이나 y는 0이라는 말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같은 경우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x축과 y는 0은 다르다라고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봐요. 그게 잘못됐어요. 같은 건데. 그래서 하나만 할 거면은 y는 0으로 얘기하는 게 좋죠. y는 0. 이렇게 점근선은 y는 0이다. 그걸 다른 이름으로 x축이라고 한다. 자, 다섯 번째 두 함수. y는 a의 x제곱과 y는 a의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은 서로 y축 대칭이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고등학교 1학 때 배웠던 거 생각해봐. y축 대칭 어떻게 구해? x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쵸? x에다 마이너스 붙여라. a의 마이너스 x. 이게 y축 대칭이잖아요. 이거 그걸 간단하게 바꾸면 a분의 1의 x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없애는 거? 그쵸?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나올 것 같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섯 번째 거는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밑이 역수관계일 때는 y축 대칭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82페이지에 자,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이 나오죠.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너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때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평행이동은 기본적으로 너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에 나오죠.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방이 끝나고 도형의 이동이 나옵니다. 맞죠? 거기서 했던 방식을 앞으로 계속 쓸 거야. 자, 기하를 가서도 쓸 거야, 너네. 기하를 가서도 평행이동은 똑같이 쓸 거야. 그리고 기하에서 공간 도형을 가도 똑같이 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공간 도형을 가면 어떻게 똑같이 쓰냐? 그냥 축이 하나 늘어난 거야. z축이 하나 늘어나서 x, y, z가 되고요. 그걸 평행이동할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z축으로 뭐 l만큼 평행이동하다. 그러면 점을 이동할 때는 각 x좌표에다가 l을 더하면 돼요, 그냥. 그럼 도형 이동할 때는 어떻게 써? 그 x축으로 이동하면 x에다가 x 대신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을 했죠. 기억나죠? 그걸 쓰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평행이동은 y는 a의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우리는 그 함수를 y 대신 y랑 x를 이동했으니까 y 자리를 비우고 x 자리도 비워서 어떻게 대입해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됐어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 됐죠?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읽을 때는 늘 어떻게 읽어? y는 이렇게 읽죠? 그쵸? 그래서 이항을 해서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평행이동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뭐야? 이 모양을 가지고 이 상태로 돼 있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해. 우리가 이걸 평행이동해. 이렇게 아니죠? 평행이동은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의 틀을 바꾸지 말고 이대로 여기다가 붙이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얘는 바뀌는 거 우리가 바꿔서 찾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근선이 바뀌어요. 자, 점근선이 어디로 바뀌냐? 원래 이거였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이 점근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겠네? 얘가 내려오면 같이 따라가겠죠? 점근선이 y는 q로 바뀝니다. y축으로 이동한 걸로만 바뀌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나 증가하면서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감소하면서 이건 똑같겠죠? 그쵸?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 밑에 자,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의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우리 얘도 마찬가지야. 대칭이동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
대칭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x축 대칭하면 y에 마이너스 붙여라. y축 대칭하면 x에 마이너스 붙여라.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라. 이걸 배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추가된 게 뭐였어? y는 x 대칭이었죠. 그쵸? 얘가 핵심이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거기 책 보시면 y는 x 대칭인 거 로그 함수로 써있을 거예요. 맞지? 어차피 얘는 우린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도 돼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라는 거 됐죠? 어차피 얘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 y는 x 대칭인 거는 x, y 자리 바꾼다만 알면 돼요. 됐어요? 이거 다 어차피 1학년 때 했던 건데 이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랑 달라지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함수의 모양이 바뀌었다 그래서 달라지진 않아. 너네 그러면 나중에 기하 가서도 공간도형을 가도 결국 축 하나만 생겼고 기본적인 내용은 얘랑 똑같아요.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그때는 이제 xy 축에 대한 이제 공간에 대한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이고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는 요 기본 틀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축이 늘었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됐죠? 그래서 너네 나중에 공간에서도 막 그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거리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 좌표 평면에서 거리 구하는 건 원점에서 거리 구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웠잖아요. 그래서 공간에서 거리 구할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같은 원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너희가 수학을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접근을 할 때는 내가 알던 거를 접목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세요. 알던 거를. 그게 제일 내가 봤을 때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학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먼저 해놔야 조금 일단 쉽게 접근이 되고 이거를 봤을 때 일단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든 시작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게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바로 문제로 나오죠.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자, fx가 a의 x제곱이래요. fx가 a의 x제곱이래. 이때 a에 대한 뭐 조건은 그냥 0이 아니고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쵸? 그랬을 때 기억 f의 p 플러스 q는 fp랑 fq랑 곱한 거냐 같냐. 이거는 뭐 대놓고 찾으라는 소리예요. 대부분 기억력 디귿 문제는 아시겠지만 기억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대입해서 확인해서 둘이 맞냐 틀리냐. 이 기억력 디귿 문제도 틀이 안 바뀌거든 잘.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넣으면 해결 보통 이런 식으로거든. 넣어봐요. 넣으면 a의 p 플러스 q 제곱은 요거 넣으면 a의 p 제곱 요거 넣으면 a의 q 제곱 같아? 같죠? 그럼 기억났네. 자, 니은 여기서 이제 니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니은의 해석 요거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큰데 fx1과 fx2를 비교했더니 fx2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둘 중에서 큰 값을 넣으면 함수값이 커진다죠. 이게 우리가 한글로 풀어서 말하는 뭐야? 증가함수. 맞아요? 이 뜻이 증가함수이냐 감소함수는 여기만 바뀌면 되죠. 감소함수는 여기만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감소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감소함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니은은 증가함수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증가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증가함수야? A를 알아? A에 따라서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A에 따라서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얘 모른다. 물론 A가 1보다 크다라고 줬으면은 증가함수 맞죠? 그럴 때는 맞는 거고. 자, 디귿이 말하는 건 뭐냐? 디귿이 말하는 건 아마 최근까지 봐왔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보는데요. 디귿이 말하는 뜻이 뭐야?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기억하죠? 최근까지 했어요, 너네. 최근까지 이거 뭘로 보는 거냐면 아마 최근에 이렇게 봤던 사람이 있을 거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거 대우가 얘잖아요. 그쵸? 대우야. 둘은 디귿과 얘는 대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인 거니까 얘가 역함수를 1대1 함수인 걸 물어봤으니까 1대1 함수 맞잖아요. 지수 함수는.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분명히 우리는 지수 함수를 하고 있는데 대우도 하고 있고 증가함수, 감소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러죠. 그러니까 앞에 거 계속 갖다 씁니다. 자, 그래프의 정근선은 y축이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터무니없잖아요. y축을 정근선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얘는 왜 나오냐면 사실 여기서 나왔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언제냐면 너희가 나중에 로그 함수를 배우고 로그 함수의 정근선이 y축입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은 로그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정근선이 y축이다라는 말이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너희가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정근선의 개념을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 로그 함수가 정근선이 y축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넣어놓은 문제이긴 해요. 엄연히 따지면. 그래서 로그 함수를 하면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주의하라고 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함수 그래프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도형의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y는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잘 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됐을 때는 언제냐면 요 밑이 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어야 하냐면 요 지수에 있는 x 있죠? 지수에 있는 x. 지수에 있는 x의 개수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바꿨을 때 됐어요? 지수에 있는 x의 개수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바꿨을 때 밑이 2로 나올 수 있으면 걔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기억부터? 기억. 기억. 2의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는 정리하면 2의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누가 봐도 평행이동한 거 맞죠? 그쵸? 근데 얘도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 게 결국은 그냥 x 개수가 1이잖아요. 무조건 얘는. 그쵸? 밑이 뭐야? 2잖아. 그러면 얘는 되는 거야. 그걸 고민을 해. 됐죠?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되냐면 니은은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얘도 그냥 밑만 보면 돼요. 근데 얘는 그럼 x축의 방향을 얼마 이동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대답을 하기 어렵죠? 자, 이런 경우는 이 3이라는 거를 바꾸는 거야.
3이라는 거를 바꿔서 어떻게 바꾸냐면 위치 2인 걸로 바꾸는 거야. 3을 위치 2인 걸로 어떻게 바꿀까요? 위치 2야. 그럼 위치 2라고 했으니까 지수에 뭐가 들어가겠죠? 지수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로그 2의 4. 그럼 얘랑 이렇게 잘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로그 2의 2니까 1로 없어지고 3이 여기 생기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로그 2의 3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동해? 일단 y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이죠? 그리고 나서 x축의 방향은 얼마?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찾으라고 하진 않아요. 잘 이렇게까지 찾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이거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까지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해요. 알았지? 자, 3번 같은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귿은 y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2로 묶었을 때 이렇게 바뀌고요. 4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 밑이 몇인 거야? 4인 거죠? 얘 못 바꿔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자, 요렇게 그린 함수가 y는 2의 x제곱이면 이렇게 그린 함수는 y는 4의 x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차피 양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수는 볼 필요 없는 거야. 그쵸? 어차피 밑이 a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됐어요? 이차 함수 때랑 똑같죠? a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게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됐나요? 자, 그럼 리을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맞아요? 2분의 1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로 바꿨을 때 밑이 2인 거죠? 그럼 리을도 되는 거네. 그럼 디귿 빼고는 다 되네요. 됐죠? 디귿 빼고는 다 된다. 자, 다음. 자, 얘는 3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희가 많이 이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y는 a 곱하기 3의 x제곱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y는 a의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x축으로 얼마? 이만큼. y축으로 얼마? 3만큼 평행 이동 시켜라. 그러면 y 비우고 x 비우고 써. 마이너스 y 비우고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비우고. 그럼 이동한 거 쓰시면 어떻게 돼? y축으로 3만큼 이동, x축으로 2만큼 이동.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생각할 게 억지로 얘를 막 y면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꾸지 마세요. 왜?
이거 지난다 그랬잖아. 그럼 너네 함수에서 1, 마이너스 이거 지난다. 뭐 해야 돼? 대입이죠. 뭘 고민해? 뭔 고민을 하고 있어? 대입하면 되죠. 대입한다. 이 상태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양하고 뭔 짓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죠? 잘하는 애들도 생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전개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야? 3의 곱하기 a는 얘가 몇이니? 마이너스 9에다 마이너스 니까 9죠? 됐어요? 그래서 a 값이 몇이다? 3이다. 됐죠? 자, 다음 이어서 봅시다. 4번. (4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냥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함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자, y는 3분의 1 x-1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래프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그냥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이런 문제 공통수학 수할 때도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도형계방정식 할 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 문자를 정해야 되잖아. 어떤 값수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 문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문자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무리함수 있고요. 무리함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랑 요렇게 할 때 만난다. 그래가지고 요거 y는 m x-1에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1을 지나고 맞죠? 근데 요 m이 하는 역할이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그러니까 그 문자가 하는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얘도 똑같거든요? 자, 마이너스 k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점근선? 점근선은 정확히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k 역할은 정확히 말하면 점근선보다는 뭐가 더 어울릴까요? y축으로의 이동이죠. 맞죠?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야. 이해돼? 그러면 나는 y는 3분의 1에 x-1제곱을 그릴 거야.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은 여기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럼 x축으로 얼마 이동해야 돼? 한 칸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이 함수는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여기로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릴 때는 y절편 정도는 찾아주세요. y절편 뭐야? 0 나오면은 3이죠. 그치? 여기까지 찾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y절편을 더더욱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k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잖아요. 맞지? 그럼 y절편을 알아야 얘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요?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찾아 그래도 y절편 정도는.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k가 양수면 아래로 가는 거, k가 음수면 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일사분면이 안 지나냐? 아래로 내려야겠네.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어차피 여기 양수에서 y축에서 만날 거니까 1사분면을 지나는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1사분면은 안 지나겠네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돼요. 맞죠? 그럼 뭐야?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네. 그러면 최소값은 몇인 거야? 3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그 문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어요. 다음 얘도 마찬가지. fx를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y는 절대값 fx와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일단은 절대값 fx 전체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그리는 방법이 변하진 않죠.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그려? 일단은 그냥 fx를 그려라. 일단은 fx를 그린다. 일단 fx를 그리면 y축으로 3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3x는 정근선이 여기였는데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온 거니까 정근선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서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 맞죠? 맞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반대네. 올라가야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진감수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막 확 올라가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x축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린다. 그쵸? 그래서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었던 게 3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그려야 되냐? 이 친구 y는 k랑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y는 k 이렇게 그리면 한 점이죠? 그쵸? 얘를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겠네. 그러면 여기 3일 때는 얘랑 이따라 여기서만 만나고 여기서 안 만나죠? 정근선이 얘가 점점 다가가고 있는 선인지 얘가 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나진 않아요. 그러면 일단 K는 3이 됐을 때 만나지 않는데 3보다 조금만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저 끝에서 언젠가 만나죠. 그래서 3보다 작고 계속 내려가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 0까지만 가면 되겠네. 근데 0이 되는 순간 언제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죠. 그래서 0보다는 커야겠네. 됐죠? 끝이네? 사실상 지수함수를 뭔가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 말고는 딱히 없죠? 그치?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푸는 거는 그리는 거 말고 딱히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잖아. 빡셀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다. 다음 자, 함수를 그려보면 얘도 사실상 별건 없어요. 자, 문제에서 준 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 y는 3의 x 플러스 1, y는 3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일단 A, B는 X축의 평행하다고 문제에서 줬고요. A, C는 Y축의 평행하다고 문제로 줬고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건 여기는 9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서 A, B와 A, C가 같다. 문제에서 준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풀 때 늘 하던 게 있었어요. 뭐 하죠? 어떤 점 하나를 미지수로 둔다. 제일 많이 썼던 게 보통 알파 아니면 A죠, 너네. 그쵸? 뭘로 많이 써? A? A, B? 그럼 똑같이 A, B로 할게요. 그럼 요좌표를 A로 잡습니다. 요좌표를 A를 봐봐요. 그럼 A가 잡혀있는 수가 C좌표는 A, 3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니지, A 마이너스 2제곱. 여기다 놓은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A좌표는 A, 3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잡히죠? 오케이. 좌표 정했고. 그럼 얘는 Y값이 같은 거죠? 3의 A 플러스 1제곱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돼? A 플러스 3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타나면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3이다. 끝났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 3의 A 플러스 1에서 3의 A 마이너스 2를 빼면 뭐냐?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너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거 자주 구하는 거 할 건데 이거 너네 그 등비수열에서도 계속 써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거 등비수열 할 때 애들 시켜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거 계산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알던 지수 법칙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3 곱하기 3의 A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거 3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A제곱이니까 얘가 3 빼기 이거 9분의 1에 3의 A제곱 이렇게 묶는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3의 A제곱이 뭐랑 같아? 요게 뭐야? 9분의 26인가요? 그쵸? 9분의 27에다가 1 빼니까 26. 그러면 3의 A제곱은 26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A를 구하려면 로그를 써서도 쓸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한지 안 한지는 아직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이럴 때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 뭘 구하래 문제에서 A의 Y좌표 3의 A 플러스 1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3의 곱하기 3의 A제곱이니까 3의 A제곱이 뭐야? 26분의 27. 그래서 곱하면 26분의 8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로그를 굳이 쓸 필요 없네. 그럴 때는. 됐죠? A에 관련된 거가 필요할 때만 로그를 쓰시면 되고요. A에 관련된 거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다음. 자, 다음 그림은 지수함수 두 개, 2x제곱과 2x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그렸을 때, 자, 요런 문제도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때 또 봤죠?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이렇게 요 넓이를 S라고 하고 얘가 Y는 2x제곱 Y는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간단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 원 말고 원을 제외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본 적 있어?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이거는 적분을 해야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적분하면 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우리 이거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잘라서 그쵸? 잘라서 붙여가지고 뭘 만들었어? 정확히는 사각형입니다. 무조건 직사각형만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만들어도 똑같아. 사각형을 만드는 게 힘이었어요. 맞죠? 얘도 똑같아요. 자, 밑이 2를 준 거는 이 곡률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밑이 2를 준 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자르는 방법이 얘는 진짜 다양해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해설자라면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라도 돼요. 왜냐면 여기랑 같거든. 맞아요? 근데 얘는 x축을 얼마 이동한 거야? 2만큼 편에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2야. 맞지? 그럼 여기는 여기가 2니까 여기 좌표는 2, 여기다 넣는 거니까 2의 0제곱이니까 1이겠네. 1만 어차피 여기가 1이니까 1밖에 안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좌표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2, 4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여기 좌표는 요 길이가 4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4가 돼? 4를 넣어야 4가 되네요? 이게 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여기의 길이 높이 몇?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안 찾아도 사각형 직사각형 만드시면 돼요. 요거랑 같다. 맞죠? 어차피 2랑 3인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편의상 미평각의 높이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였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각형을 만든다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넓이 구하기 쉬운 평행사변형 또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결국 같은 문제죠? 그동안 해왔던 거랑 결국은 뭐야? 지수함수를 쓰는 거는 뭐 그냥 그림만 그려준 거 뿐이지 뭐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늘 하던 거랑 똑같죠? 문제 유형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진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갖다가 쓰고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왜? 함수니까. 됐죠?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최대최소. 참 최대최소도 할 말이 많습니다. 최대최소도 설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최대최소의 내용은 설명을 할 때 뭐 아니면 돕니다. 할 게 뭐 아니면 도야. 할 게 정말 없거나 정말 많거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똑같죠. 앞에 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는 거는 최대최소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되게 많이 다루던 내용들이고요.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 뭐였어? 증가 또는 감소함수였죠. 너네 잘 생각해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요, 최대값과 최대값을 그냥 정할 수 있나요? 못 정하죠.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최대값 어디 있어? 안 그래? 근데 그런 함수들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x의 범위를 제한했을 때. 맞아? 그러면 너네 x의 범위를 제한했을 때 최대 최소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증가함수면 작은 값을 넣으면 최소고요. 큰 값을 넣으면 최대였죠.
끝이야. 그 내용이야. 거기 네모칸에 있는 거 그거 다야. 첫 번째 네모칸에 있는 게 a가 1보다 크면 아까 뭐라 해서 증가함수라고 그랬죠? 근데 범위가 m부터 n이죠? 그럼 증가함수니까 m을 넣으면 최소값이고 n을 넣으면 최대값이네요. 영어 볼살 때는 감소함수죠? 그러면 작은 걸 넣으면 커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m을 넣으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n을 넣으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내용 끝입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옆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옆에는 설명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 돼요. 너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자꾸 고등학교 1학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기억나? 기억나야 돼? 기억 안 나시면 따로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알았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너네 그냥 꼭지점 가지고 최대 최소 찾으라고 하면 쉬워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나마 좀 어렵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맞죠? 심지어 거기에 추가로 뭐도 있었냐면 치환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공통 범위가 있는 거 치환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치환할 때 그 치환한 거에 대한 범위를 또 구했죠. 그쵸? 그것까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거. 근데 그래서 극과 극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아요. 너네가 워낙 최대 최소에 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을 진짜 많이 다뤄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가끔 하다가 거의 끝나고 나면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끔 해보고 그러다가 도형의 방정식 끝나면 최대 최소가 갑자기 산술계열로 넘어갔죠. 그쵸? 어느 순간부터 최대 최소 구하는데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가 안 나오고 산술계열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처음 할 때 제한된 범위 할 때 항상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해를 같은 반에서도 이해를 하는 애가 되고 못하는 애들이 반반으로 섞여 막 그만큼 내용이 단순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알려줄 거니까 그거를 좀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2차 함수에 대한 제한된 최대 최소를 알면 이해할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죠? 그럼 그거부터 다시 해야 돼. 그거부터 다시 해야 돼. 자, 뭐냐면 첫 번째 y는 a의 fx의 형태라고 통칭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요 통칭 표현에서는 요 fx는 결국 2차식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2차식을 많이 줄 거예요. 물론 1차식도 가끔 주긴 합니다. 1차식을 줬을 때 범위를 제한해서 주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1차식으로 주는 건 어차피 앞에서 했듯이 그 큰 걸 넣으면 최대, 작은 걸 넣으면 최소 뭐 이런 식으로 증가냐 감소냐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통칭 2차식에 대한 표현을 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냐면 a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해봐. 증가함수죠 결국은. 지수함수 자체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요. 바뀌지 않아. 밑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증가함수인 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커지는 거죠. 맞아요? fx 얘가 작아지면 요것도 작아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fx의 최소값을 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a의 f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fx의 최대값을 찾아서 구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럼 영화볼수 할 때는 감소함수니까 반대로겠죠? 얘의 최대값을 찾으면 얘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얘의 최소를 찾으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 말이야.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밑에 이상한 쥐새끼 모양의 그림의 옆에 이상한 그 바로 밑에 보면 쥐새끼 그림 하나 있고 옆에 이런 게 나와 있죠? f의 ax제곱은 ax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m a의 x제곱 플러스 n. 요거 딱 봐도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보면은 느껴지는 거. 치환이죠. 너희 그 2차 함수 치환하는 그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치환한 함수가 이제 2차 함수가 아니라 지수 함수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치환했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을까? 치환한 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해야 되니까. 자, 1번 문제를 보면 y는 2의 x 플러스 3 제곱 2제곱 마이너스 3. 얘는 결국 지수함수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죠. 그럼 밑이 2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네요. 그러면은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제한을 뒀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에서 최대최선은 반드시 나올 거야. 그거 너네 무리함수에서 했을 때랑 똑같죠? 증가함수면 어떻게 됐어? 1 넣으면 최대, 마이너스 1이면 최소. 맞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소문자 m으로 쓸게요. 최소값은 항상 됐죠? 최소값 2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러면 x가 1일 때가 최대네. 1일 때 라지 m은 2의 세제곱이면 8, 8에서 3 빼니까 5죠? 이렇게 됐나요? 끝났네요. 2번도 똑같네.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1이면 최대겠죠, 반대로? 2인가요? 아니, 안 보이네. 2 넣으면은 최소겠죠? 그게 끝이야. 진짜 할 말 없지. 뭐 더 할 게 뭐 있어? 이게 다지. 자, 다음 넘어가서 93페이지에 이제 1번 잘 봐.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사실상 지수함수를 뭘 하는 거는 아까 했던 그 증가 감소만 있지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른 건 특별하게 없고 뭐냐면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밑이 2니까 이거 증가함수야. 그쵸?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얘가 커지면 되는 거죠.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는 거죠. 증가함수니까. 그쵸?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찾으면 얘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범위 이거 나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너희한테 물어볼 게 생겼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을 때 어떻게 찾아? 일단은 축을 그어야 되죠. 플러스 1이죠? 아빠는 그래도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 너희도 한번 봅시다. 이거 그려? 그려서 찾아도 되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려서 매번 그려서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혀요. 시험 때는 그랬다가는 시간 난리 나죠. 어떻게 해? 뭐라고? 대입? 범위 대입? 첫 번째 체크할 거. 축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럼 반드시 축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져요. 축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축에서 최대인지 최소인지 비교하는 방법은 뭐야? x제곱의 개수의 부. 플러스면 축에서 최소.
마이너스면 축에서 최대죠? 그쵸? 그러면 x가 1일 때 얘는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얘도 같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가 됩니다. 똑같이. 맞아요? 그러면 최대는 x가 몇일 때일까요?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몇? 마이너스 1이야 2야? 둘 중에서 하나죠? 마이너스 1이야. 왜?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맞아요? 축에서 먼 친구한테서 축에서의 값과 반대값을 가져요. 축에서 최소였으면 축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최대를 가는 거고, 축에서 최대였으면 축에서 멀리 떨어진 애가 최소를 갖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최대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1이랑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냥. 그럼 1 넣으면 지수 2의 1제곱 되니까 2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뭐냐? 5인가요?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32 이렇게 되네요. 됐죠? 다음은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은 그래서 최대 최소 찾을 때 너네 이거 이 x 찾는 것도 바로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제발 x가 왜냐면 너네 시험 보거나 문제집 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최소 문제 할 때마다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도 있었는데 그때 x값을 구하는 문제도 많았죠 너네. 그쵸? x값 구하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잘 봐. 이제 너네 요 모양을 진짜 자주 보게 될 거야. 자, 앞으로 요 모양을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야. 딱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냐면 4의 x제곱과 2의 x제곱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관계일까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자주 보게 될 건데 치환을 하는 겁니다. 치환. 누구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맞지? 그러면 요 함수는 y는 t제곱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t 플러스 1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t의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너네가 이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뭐냐면 물론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요소가 제일 크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너네 이거 할 때 t는 뭐부터 뭐까지다 이렇게 하고서 그쵸?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뭐다 이렇게 쓰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방식이야. 근데 이거를 어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이 문제를 최대 최소를 2번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2번 구해? 이것도 결국 최대 최소를 찾는 거 아니야?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t의 이거 지수함수잖아 결국. 그러면 이거 증가함수니까 x 범위도 줬고요. 최대 최소 찾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럼 0 넣으면 최소죠. 0일 때 최소니까 1이고요. 2 넣으면 최대니까 4야. 근데 그러면 t의 범위는요? 얘는 최대 최소를
글로 표현한 거고요. 얘는 최대 최소를 부등호로 표현한 거야. 얘랑 쟤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을 글로 쓸 거냐 수식으로 쓸 거냐 이 차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들이 얘랑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근데 분명히 선생님은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래. 얘 최대 최소 구해서 뭐 어쩔 건데 저기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식과 글로 표현한 차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쓸 때. 됐죠? 그러면 t의 범위 나왔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꼭지점 찾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t-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축 2가 범위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2에서 양수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다 잘 봐.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고요. t가 그럼 2에서 원 쪽이 4죠. 4일 때 최대값 4 넣으면 몇이냐? 2, 3, 2, 1 됐죠? 그럼 너네가 필요한 거는 얘만이 아니라 x도 찾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랬을 때 x는 어떻게 찾냐면 t 대신 2의 x제곱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2의 x제곱이 2가 되기 위해서는 x는 몇이야? 1일 때고요. 이때 x는 몇일 때야? 2일 때죠? 그래서 x값도 정확히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2번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